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인을 소유한 대주주가 사망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일반적인 상속과 유류분 제도와 다른 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부동산법인 또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인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분이 갖고 있는 건 부동산이 아니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나눠 갖는다. 이 부동산은 네가 갖고 이 부동산은 내가 갖는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법인의 대주주 되신 분이 사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일반적인 상속과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상속 재산 또는 증여재산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인 경우가 있고 주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개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주식은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비상장법인이 일반적인 것과 틀린 이 주식의 가액입니다. 이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액면가 5,000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치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개인 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속사건과 똑같이 취급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자산 가치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이익입니다. 순손익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순자산 가치는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0억이다. 그런데 주식의 전체가 합계가 1억이다. 그러면 주식 한 주를 5만 원으로 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 대비 주식 수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요게 이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한 주당 주식의 가치입니다. 순손익 가치는 이 법인이 1년에 얼마의 이익을 내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순자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평가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순손익 가치, 그러면 이거는 많이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거의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월세가 사실은 그 이익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이 두 개를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게 8, 요게 2 이런 경우도 있고 요게 5, 요게 5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회계사가 사안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는 전부 다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아이고, 떨어졌네요. 그래서 장부가 아니고 공시지가 아닙니다.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에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감정을 하게 됩니다. 시가를. 그래서 보통 비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감정이 두 번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감정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상장 법인에 대한 소송, 재산 상속재산 분할이나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식 그 자체로 분할을 받거나 또는 유류분 같은 경우는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소액주주가 됐습니다. 사실은 반환을 받았는데 대주주인 피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아들한테만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갖고 있어 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지분이 많을 때는 경영권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요구하거나 대주주인 아들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원칙은 주식으로 분할을 받거나 배당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이 주식을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가족법인이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증여받았던 그 아들이 이 주식으로 반환하기보다는 돈으로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상장 법인을 그대로 다시 자기의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상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비상장 법인의 그 상속은 일반적인 것과 다른 특이한 점은 주식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처음에 비상장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 명의로, 자녀와 배우자 명의로 주식이 배당됩니다.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주는 게 아니고 설립 단계부터 또는 증자를 통해서 주식의 일부분을 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주식이 증여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사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된 주식이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둘 다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할 대상은 그 법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의 현금이 아니고 그 주식 자체입니다. 그리고 반환 방법은 또는 분할 방법은 그 주식 자체이지 그 주식이 갖고 있는 그 비상장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유튜브 강의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